JTBC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바람기 넘치는 회계사이자 예린과의 위태로운 부부관계로 극의 한 축을 이끌고 있는 재혁 역의 김영민이 또 다시 외도를 하며 충격을 안겼다. 부부의 세계 7회에서는 모든 것을 묻은 채 살아가고 있는 재혁과 예린 부부의 모습이 그려졌다. 재혁은 누구보다 다정히 예림을 살피고 아이를 갖기 위해 상담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답답해하는 모습으로 불안한 느낌을 심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방송된 8회에서는 한동안 잠잠한 듯 보였던 재혁이 다시 외도하는 모습이 당겼다. 예림과 브런치를 즐기던 중 카페 매니저 조이가 은밀한 눈빛을 보내며 자신의 연락처를 건네자 재혁의 바람기가 다시 깨어난 것. 바람기를 억누르며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재혁은 결국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김영민은 아내와의 평화로운 일상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모습부터 자신을 유혹하는 새로운 여자의 등장에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까지 180도 다른 표정과 눈빛으로 재혁의 심리 변화를 세밀하게 표현해냈다. 특히 김영민은 예림 앞에서는 별다른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조이에게 묘한 설렘을 느끼며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재혁에게 완벽히 동화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달라진 재혁의 모습에 그를 믿으면서도 의심을 떨치지 못하는 예림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앞으로 이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매회 동시간대 1위는 물론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며 역대급 화제몰이를 하고 있는 JTBC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매주 금, 토요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 부부의 세계 김희애를 습격한 의문의 괴한은 이학주였다. 그 뒤에는 박혜준이 있었다. 김희애는 고산 여우회에 입성했다. 18일 오후 방송된 JTBC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는 지선우가 의문의 괴한에게 습격을 당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지선우는 집을 습격당한 후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태호를 보고 당황스러워했다. 이준영은 자신이 이태호에게 전화했다며 문을 열어줬다. 집으로 들어온 이태호는 이준영에게 다친 곳이 없냐라며 걱정했다. 이태호는 깨진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며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이런 일은 남자 손이 필요한 법이잖아. 그러지 말고 준영이 당분간 우리 집에 보내는 건 어때? 보안도 안 되는 집 위험하잖아.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도 없고라고 말했다. 이에 지선우는 또 이럴 일 없어라며 볼이 끝났으면 그만 가라라고 말했다. 이태호는 자신의 집에 놓고 간 야구 배트를 이준영에게 전해주며 집을 나갔다. 집에 돌아온 이태호에게 여다경은 전화는 왜 안 받았어? 회의가 이제 끝난 거야? 라고 물었다. 이에 이태호는 준영이 만나고 왔다. 그 집 유리창이 깨져서 고쳐주고 오느라고 늦었다라고 답했고 여다경의 낯빛은 어두워졌다. 이태호는 여병규 회장과 마주했다. 앞서 이태호는 지선우가 근무하는 병원장을 만나 재단 기부금을 내는 대신 지선우를 부원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여 회장은 대표 달아줬다고 회사 돈 마음대로 할 생각 말랬지? 무슨 돈으로 기부하려고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태호는 당연히 아버님과 상의사려고 했다. 허락 안 하시면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말을 들은 여 회장은 확실히 정리할 자신 있어? 할 거면 확실하게 해라라고 말했고 이태호는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지선우는 아들 이준영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내 감정 추스리느라 아들은 신경 쓰지 못했다라며 오해했다. 여다경의 제안으로 이준영은 이태호의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됐다. 여다경은 이준영의 이제 우리 서로 편해졌으면 좋겠다. 어른들 사이에 일어난 일은 정말 미안해. 그치만 난 내 아빠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아빠는 너를 많이 생각해. 너가 편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내가 행복해야 아빠가 행복하다라고 전했다. 이태호는 이준영이 딸 제니랑 놀아주는 모습을 보고 큰일 났다. 이러다 제니가 아빠보다 오빠를 더 좋아하겠다라며 흡족해했다. 밤 9시가 되고 이태호는 이준영을 집으로 데려다 주려 했지만 여다경은 자고 가라라며 자신이 꾸민 이준영의 방을 보여줬다. 같은 시각 지선우는 자신의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독서를 하고 있었고 9시 30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렸다. 그 순간 민현서로부터 안부 문자를 받았고 누군가 자신의 창문을 깬 후 집으로 들어와 지선우를 습격했다. 의문의 괴한에게 내동댕이 쳐진 지선우는 김윤기로부터 온 전화를 받았지만 괴한은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살려달라라는 지선우의 외침을 들은 김윤기는 지선우에게 달려갔다. 괴한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지선우를 폭행하며 목을 졸랐다. 지선우는 와인병을 내리치며 가까스로 탈출했고 경찰차에 우리는 사이렌 소리를 들은 괴한은 집 밖으로 나가 도망쳤다. 지선우의 집을 방문한 김윤기는 온몸에 상처가 난 지선우를 걱정했다. 자고 오겠다는 이준영은 지선우를 걱정하며 이태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이준영은 난장판이 된 집과 다친 지선우의 모습에 걱정했다. 이태호는 어쩌다 다친 거야? 경찰에 신고는 했고? 라며 지선우에게 다가서려 했다. 하지만 이를 김윤기가 저지하며 좀 쉬어야 할 것 같다. 나중에 다시 와달라라고 말했다. 지선우는 당신이 여길 떠나라는 메시지를 확인하며 CCTV에 찍힌 괴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다음날 지선우는 민현서를 찾아간 후 이태호가 자신의 병원에서 몰아내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지선우는 어젯밤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고일임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찾아갔다. 고일임은 어젯밤은 모르겠지만 이태호가 한번 찾아오긴 했었다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지선우는 이태호의 회사로 그를 찾아갔다. 이태호는 내가 떠나라 그러면 된다라고 말했다. 여다경이 지선우의 병원으로 찾아왔다. 여다경은 이태호의 사무실에 간 이유를 추궁했다. 지선우는 내 남편 단속부터 잘해. 넌 아직 이태호를 몰라. 그 자식이 어떤 놈인지라고 말했다. 이태호는 짙은 밤 지선우의 집을 습격한 괴한과 만났다. 모든 게 이태호의 계략이었던 것. 이태호는 것만 줄했지. 왜 지선우를 다치게 하냐. 한 번만 더 그 여자 다치게 하면 계약은 없다라고 말했고 괴한의 정체는 박인기였다. 지선우는 최 회장 아내와 은밀히 만남을 가졌다. 다음날 고산 여우회 의원들은 사격 모임을 가졌고 그때 지선우는 총을 들고 나타났다. 지선우는 다들 즐거워 보이시네요. 저도 여우회에 들어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멤버들의 동의 과반수 이상이면 될까요? 라고 물었다. 엄효정은 여기서 당신 반겨줄 사람 아무도 없다라며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최 회장 아내가 손을 들며 찬성의 표를 얻었고 몇몇이 손을 들었지만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여다경까지 손을 들면서 지선우는 여우회에 들어오게 됐다. 한편 손재혁은 아내인 고유림과 외식을 하면서도 웨이트리스에 눈빛을 주는 등 바람기를 숨기지 못했다. 결국 웨이트리스로부터 번호를 받은 손재혁은 아내를 옆에 태우고 운전하는 내내 딴 생각에 빠졌다. 손재혁과 웨이트리스는 칵테일바에서 만났다. 웨이트리스는 이제부터 아저씨 애인해줄 거다라며 100 하나 사달라고 요구했다. 고유림은 연락이 안 되는 남편 손재혁의 바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설명숙은 지선우 대신 자신이 부원장 자리에 오르기 위해 본격적인 밑 작업에 돌입했다. 설명숙은 병원장의 아내와 함께 최 회장 아내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하지만 최 회장 아내는 사랑병원 이사장과 난 사담이나 나누지 중요한 일은 논의하지 않는다라며 선을 그었다.